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인사혁신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보직 인사, 배치 인사가 인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직 인사를 잘하는, 정말로 갈 사람이 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는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력을 기본으로 하고, 그 경력 위에서 본인이 일하고 싶은 희망하는 보직을 고려하고, 그러면서 희망하면서도 바로 같이 일할 상위자가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인사제도, 일종의 운동에 있어서의 드래프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하면은 바로 함부로 인사가 배치되고, 또 그 조직에 소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짐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인사는 배제될 수가 있다. 그리고 조직에서 불필요한 사람을 거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유도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배치 인사의 기본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소위 얘기하는 드래프트 시스템과 같은 인사 제도를, 배치 인사 제도를 운영하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드래프트 시스템은, 희망 보직 인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기관에 가든지 바로 운영했던 제도입니다만은, 제가 실행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사람을 객관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능력 개발과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행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짚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CDP라고 하는 경력 개발 시스템을 바로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각 개인별로 그 사람의 전문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경력 관리는 뭐고, 그 사람의 일하는 평가 결과는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커리어가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바로 인사 카드 제도가, 자료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사 카드,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그 기록 중심으로만 인사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정태적인 인사 카드입니다. 동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 관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리고 보직의 이동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까지만, A형적인 결과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과 바람직한 사업을 한 것은 뭔지, 실패한 건 뭐며 성공한 건 뭔지, 이런 동태적인 측면에서의 인사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 그 사람의 기록 말고 실제 능력에 관련된 결과를 평가하면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CDP는 바로 동태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능력의 변화를 바로 기록하고 평가된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동태적인 인사 경력 개발 제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만 보면은 그 사람의 역사를
그 사람의 현재의 능력을 그리고 그걸 유추해서 앞으로의 능력의 발전 과정, 전망을 볼 수 있는 경력개발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매년 각 개인별로 자기의 희망 보직을 내게 하면 됩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를 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내게 되면은 바로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부서에서는 그 희망 보직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의 인사 그 평가 결과 앞에 말씀드린 CDP에서 경력개발 시스템 속에 기록되어 있는 동태적인 평가 결과, 성과 평가는 얼마며 인사 고과에서 근무 평정의 결과는 특히 당연 평가는 어땠으며 고객의 평가는 어땠으며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평가에 관련된 동태적인 결과를 그 사람과 함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사 부서에서 만드는 동태적인 평가 결과와 본인이 희망하는 희망 부서의 자료를 바로 자료화해서 그 사람이 뭘 받는, 예를 들어서 관양에 된 인사라면은 국장 또는 실장이 선택을 하게 해주면 됩니다. 국장이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국장이 희망 보직 1지망 받은 사람 중에서 쭉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지망 보니까 안 되겠다. 2지망에서 있는 사람은 2지망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쫙 1차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그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중복해서 다른 국장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지망을 보고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1지망에서 없기 때문에 2지망을 보고 A라는 선택을 선택하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몇 개 부서에서 선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 B, C, D, E, F, F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도 해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관계를 볼 때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건 소위 얘기해서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전체에 성과를 내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차 드래프트를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을 놓고 다시 보완적인 자료 있고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국장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 부서가 있는 것. 선택을 한 사람이 비어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을 다시 모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이 되지 못한 사람들, 직원들, 사무관들을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주면서 그 중에서 다시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의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재활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을 받든지 1년간 어디 가서 교육을 받든지 재생을 시키든지 다른 업무에 의해서 고정 업무 없이 서비스 업무를 하든지 거기에 맞는 재활 과정을 거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보직 제도는 경력관리 시스템을 철저한 동태적인 입장에서의 경력관리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본인이 희망보직을 써내고 그 희망보직의 범위 내에서 같이 일할 상급자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2차적으로 다시 하고 안 되면 3차적으로 다시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재활 과정을 거쳐서 바로 교육을 위해서 보완을 하든지 다른 업무에 맞는 업무를 찾아주든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희망보직 제도의 대표적인 운영 예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직장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잘못했거나 평가를 잘못 받았거나 주변에서의 인간관계를 잘못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 조직이 원하는, 부하들이 원하고 동료가 원하고 상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희망보직 제도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 제도를 정착을 시켜놓고 나면은 우리가 그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느냐 하는 실행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이 인사청탁의 배제는 기본적으로 CEO가 모든 직원이 있는데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급적 수시로 그 선언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인사 있을 때마다 지켜졌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인사청탁의 배제입니다. 인사청탁은 기본적으로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은 두 번째로 잘못은 인사를 하는 기관장도 잘못입니다. 외부에서 온 국회의원이 부탁한 인사청탁, 소위 위액기관이 상급기관이 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안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 받는 것도 두렵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청탁이 행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의 입장에서 인사청탁은 절대로 안 하겠다. 한번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한 것을 지켜줘야 되고 지키는 것을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탁은 안 해야 됩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면은 직원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청탁으로 인사 승진을 했고 저 사람은 누구의 청탁으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바로 인사 결과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로서.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인사는 나의 인사의 기본 원칙이 이런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선정의 기본 원칙은 이렇고 승진에 있어서 적용된 잣대는 이거였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설명해 준 내용과 인사 결과가 매치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면은 직원들이 다 알죠. 인사의 기본적 원칙, CEO의 기본적 경영 방침, 조직 운영 방침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관행을 실천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우선은 바로 인사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거의 다 운영합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거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인사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바로 인사를 하는 CEO가 그 결과의 한 요인으로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사위원들이 소위 담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밀어줬거나 소위 인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CEO가 그 자료를 만드는 인사위원들의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잣대의 기준이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하면은 다음부터 인사위원회에서 또 인사위원들이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왜곡된 평가 결과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왜곡된 평가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관행, 그것도 인사위원회 운영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놓고 위원들이 봤을 때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점수화해서 그 내용을 평가 결과를 받으면은 그 결과가 CEO가 인사를 할 때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은 CEO는 그 자료가 전혀 참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